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안녕하세요.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은민입니다. 자,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의자에 올바르게 앉는 법, 아마 사진과 함께 배우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엉덩이는 등받이에 딱 붙이고 허리는 곧게 펴고 배는 힘을 주고 가슴은 편 채 자세를 유지한다.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실천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쭉 빠진 거북목과 잘못된 자세로 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척추는 노화와 함께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척추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척추 디스크가 있으셨거나 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 오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척추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신경외과 전문의 김용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척추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먼저 척추와 디스크가 무엇이고 또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일단은 척추는 총 33개의 뼈가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부드럽게 S라인을 그리면서 정렬되어 있는데요. 일단 모형을 좀 보시면은 각각의 뼈 사이를 추간판이라고 하는 디스크, 즉 물렁뼈가 있어서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뼈 뒤쪽으로는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이 있어서요. 이렇게 보시면 신경관이 있는데요. 신경이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쭉 내려오게 되고요. 신경 다발들로부터 옆에 척추관 옆에 보이는 구멍을 통해서 신경 가지들이 뻗어나오게 되는데요. 이 신경 가지들이 상지와 하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네. 또한 척추 주위로는 인대하고 근육들이 강하게 척추를 붙잡아주고 있어서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조물들이 조화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척추인데요. 네. 여기서 용어의 혼동이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구조물의 이름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오른쪽 사진처럼 신경을 압박하는 병적인 상태를 추간판 탈출증, 즉 우리가 흔히 혼동하고 있는 용어인 그 디스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한 용어는 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척추와 디스크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추간판 탈출증,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아마 디스크일 텐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도 늘면서 목 디스크 환자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일단 목뼈는 총 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뼈 사이에 있으면서 마치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뒷대 역할을 해주는 연골 조직을 목 디스크, 즉 경추 추간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목 디스크는 요추나 흉추에 비해서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작은 충격에도 손상을 받기가 쉬운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목 디스크는 우측에 보이는 사진처럼 경추 추간판이 후방으로 돌출이 되면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압박되는 신경의 종류에 따라서 단순하게 목이 아프기도 하고 어깨나 날개뼈 사이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팔이나 손가락까지 방사통이나 저림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상하지에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근데 스마트폰도 문제겠지만 저희가 교통사고 났을 때 가장 많이 충격을 받는 것도 목 부분이어서 목 디스크가 굉장히 자주 생기는데요. 또 다른 목 디스크의 원인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목 디스크의 원인은 격렬한 운동이나 교통사고 등의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지만 그 빈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더 큰 원인은 디스크 자체가 일을 많이 해서 발생하게 되는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좌측에 보시는 것 같이 건강한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한 88% 정도의 수분이 있기 때문에 우유빛깔로 예쁘고 빛나게 보입니다. 수분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물컹물컹해서 충격 흡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제 사춘기 이후부터는 이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탄력을 잃어가는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되면 보시는 사진 오른쪽처럼 디스크가 내려앉고 가운데가 찢어지고 틈이 생깁니다. 이러한 과정에다가 안 좋은 자세나 무리한 동작을 지속하다 보면은 약해진 디스크가 터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장시간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요. 높은 자세,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경우, 주무시는 경우에도 네.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즘에는 길거리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렇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도 이제 목의 정상적인 커브가 소실되어서 목에 부담이 늘어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에서도 현재 목 디스크가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목이 뻐근하고 통증이 있으면 통상 이 목 디스크를 가장 먼저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다양한 증상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목 디스크는 탈출된 디스크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탈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때문에 이 탈출된 방향 쪽으로 어깨나 팔, 손가락 등이 아프고 저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날개뼈 사이가 뻐근한 통증들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심한 경우에는 팔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수저질이나 가위질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하지로 내려가는 이제 척추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보행장애나 대소변장애 같은 심한 질환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풍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 디스크의 증상이 목이 뻐근하기도 하고 어깨가 아프기도 해서 오십견이나 이런 다른 질환들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십견뿐만 아니라 팔하고 손이 저린 증상 때문에 아주 흔하게 네. 혈액순환 장애로 혼동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저림증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증상으로 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질환과도 혼동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 쪽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중풍하고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혈액순환 장애, 또 중풍과도 헷갈리기가 쉬운 만큼 좀 정확한 진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목 디스크의 진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목을 뒤로 살짝 젖히게 되면은 아픈 쪽으로 팔의 저림증이나 통증이 이제 더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아주 특징적으로는 똑바로 선 자세나 앉은 자세에서 팔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게 되면은 네. 이 신경이 당겨지는 것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좀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주무실 때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주무시면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주무시는 네.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 디스크가 강하게 의심되는 증상하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은 CT나 MRI를 통해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엑스레이 사진인데 뼈의 정렬 상태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요. 그다음에 CT는 가운데 사진인데요. 이렇게 특징적으로 뼈처럼 딱딱하게 골아있는 디스크를 보는데 아주 장점이 있지만은 만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MRI 사진인데요. MRI 사진은 저렇게 신경이나 돌출된 디스크를 보는데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네.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엑스레이나 CT나 MRI를 통해서 목 디스크로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디스크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요. 네.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전이 안 될 경우에는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상의 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에 잠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네.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는 먼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예를 들면 온열 치료나
신부 초음파 치료, 전기 자극 치료, 견인 치료 같은 것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지속되는 경우나 증상이 좀 세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일단은 목수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경근을 직접 차단하는 신경근 차단술이나 네. 경막의 차단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간단한 관을 넣어서 직접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는 방법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비수술적 치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목 디스크 증상이 좀 더 심해지거나 아주 심하다 보면은 아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혹시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합니까? 네,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간혹가다 이제 증상이 악화돼서 마비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빨리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을 해서 증상의 회복을 좀 도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척추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2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2대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연결된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허리가, 네. 핀을 받고 밴드를 채웠거든요. 네네네. 근데,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예. 네네. 근데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저기는 허리 그 밴드까지 채웠는데 네. 지금 다시 왼쪽 다리가 마비가 오거든요. 마비 증상이 있으세요? 왼쪽 다리로? 원래 수술하신 이유는 그럼 오른쪽이신가요? 왼쪽이요. 왼쪽 다리 같은 증상이시군요. 재발을 예. 하신 것 같아요. 다른 검사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병원에서? 그래 내나 수술한 병원에서 계속 네. 다니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약을 진통제만 타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수술 이후에 다른 검사 같은 거 해보시지 않고요? 아니요. 이 CT 찍어가지고 네네. 거기 상황에서는 네. 아무 이상이 안 보인다 하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증상이 있으신 거군요. 예. 그럴 경우에는 뭐 선생님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으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신경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RI나 이런 검사를 신경을 보는데 좋은 MRI나 이런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치의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그런 검사를 통해서 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러십니까? 예. 수급자가 되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뭐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한 분은 네.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시고. 그러세요? 다른 분이 지금 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일단 그래가지고 네. 그분도 제대로 모르겠다 이거 저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네, 지금 수술을 일단 마치셨고 또 그 이후에 약간 후유증으로 신경적인 문제가 있으시면은 이제 뭐 엑스레이라든지 CT보다는 MRI 검사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형편상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그런 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지만 정확한 추후의 치료법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늦어지면 또 더 문제가 되시니까요. 비용이 좀 부담이시더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네. 원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통 더 연결돼 있는데요.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저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야, 작년 3월 달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피를 3개를 꼽는 수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1년 동안은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더만은 3월 달부터 조금 아프기 시작해서, 수술한 병원은 멀다 보니까 가까운 정형외과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수술한 4일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다른데 좀 이 협착이 되다 보니까 신경이 건들리는 것 같다 하면서 꼬리뼈 쪽으로 해가지고 주사 주는 그 주사를 한번 맞아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았거든요. 네. 3월 3월 달에 맞았는데 한 달 넘기는 아픈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와가지고 조금씩 또 그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래 집에서 이래 활동하고 앉았다 섰다 이래 할 적에는 별로 크게 그 느낌을 모르겠는데 이제 운동한다고 팽지를 걷는 운동할 적에 이제 저 오른쪽으로 많이 아파가 했거든요. 근데 오른쪽 네. 보자리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많이 아팠던 그 부위가 뻐근하면서 또 네. 엉덩이 쪽이 찌릿찌릿하면서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술 전 그래서 증상이 또 다시 조금씩 나타나신다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걷기 운동을 한 이게 안 좋은 건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싶어가지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다면은 지금요? 예. 네.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은 편이고요. 네. 만약에 심하시면은 조금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주사를 맞아서 한 달 정도 효과를 보신 거죠? 예.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병원에서는 네. 한 3개월 이 주사를 맞고 한 3개월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한 있어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상황에 그래서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은 그 주사의 약효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서 한 달 정도 효과가 있으시다면은 네. 한 번 더 주사를 맞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만약에 주사를 한 2-3번 정도 맞아봤는데 네. 계속 불편감이 다시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역시 네. 검사를 통해서 그 수술 보통 이제 핀 고정술을 하게 되면은 20% 이상에서 인접분절 변성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인접분절 변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고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심한 그 경우에는 그럼 그 말씀 그 주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네, 수술 부위는 괜찮은데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님처럼.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간단한 치료부터 먼저 해보고요. 단계적으로 밟아가서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수술을 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한 일단은 달 쉬운 치료부터 효과가 좋은 치료부터 먼저 해보시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사를 한 번 맞아가지고 네. 효과가 좀 있으니까 네. 다시 네. 한 번 더 그 병원으로 찾아가서 한 번 더 그렇게 시도를 그렇습니다. 해보라 이런 네. 말씀이. 네, 그러면 맞습니다. 선생님 운동 걸으면은 많이 아프니까 걷기는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걷는 것도 좋긴 하신데요. 보통은 네. 증상이 있을 경우에 걷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주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물 속에서 걷는달지 이런 거는 지금 몸무게 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으신 방법이세요. 네. 그런 걸 꾸준히 하는 것이 근육이나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근데 전화를 받고 나서 좀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네. 이렇게 MRI가 비용이 적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MRI를 대체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조금 비용이 저렴한 것이 이제 CT 검사입니다. 네, CT 그렇죠. 검사인데 네. CT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뼈를 딱딱한 부분, 물론 신경이 보이기도 하지만 딱딱한 부분을 보는데 아주 특화된 검사법입니다. 네. 그래서 신경을 보는 데는 역시 MRI가 가장 정확한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찍는달지 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좀 저렴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병변을 감별할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MRI에선 적용되는 부분이 없나요? 국가의료보험에서는 MRI를 일단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암이 있거나 전이성 종양이 있거나 골절이 있거나 심한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그 환자분들의 본인 부담이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디스크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포함이 되지가 않네요. 보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 김용상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척추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목 디스크는 어떤 수술을 하게 됩니까? 네. 네. 전통적으로는 이제 전방 접근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검증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왼쪽 그림처럼 목의 앞에 주름을 따라서 약간 절개를 하고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해서 골 이식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앞에 핀을 박는데요. 목 디스크 수술은 이런 수술법은 이제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수술 부위의 재발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젊거나 뼈의 변화가 없을 때는 목 디스크를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목이 움직일 수 있게 네.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방법을 또 고려를 해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맨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새끼 손톱만한 구멍만을 내서 내시경으로 경추 뒤쪽으로 접근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 부위만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내시경 시술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디스크의 경우에는 평소 생활 습관을 조금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예방이 좀 될까요? 네,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는 디스크가 일을 많이 하면서 빨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좋지 않은 자세,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하는 경우에 퇴행성 변화가 이제 가속이 되는데요. 항상 바른 자세를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부나 작업을 오랫동안 하실 경우에는 50분에서 1시간 정도마다 자세를 바꿔주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주무실 때는 아주 적절한 높이에 적당한 쿠션감이 있는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또 공부하실 때는 학생들 공부하실 때는 독서대를 사용하는 것이 목의 커브를 살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은 아주 필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허리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허리 디스크도 이제 목과 비슷한데요. 허리 요추는 총 5개의 뼈가 척추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 그다음에 후관절, 이제 인대와 근육으로 모여 있습니다. 디스크는 이제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몸무게의 2.5배까지 지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행성 변화나 외상 때문에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 빠져나오면서 주위의 신경을 압박을 하고요. 동시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허리 디스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말로는 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빈도로 보면은 왼쪽 그림에 보듯이 요추 4번과 5번 디스크가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는 그 아래에 있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그 다음으로 흔한 편입니다. 이렇게 허리 디스크는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을 이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는 엉치, 네.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 발등과 발바닥 이런 쪽으로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하면 이것도 역시 하지 쪽으로 마비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한 번 더 강조해 주셨듯이 정확하게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허리 디스크, 엉치와 허벅지, 또 종아리, 발등까지 아플 수가 있어서 좀 힘든 질환인데요. 자,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의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네. 목 디스크가 발생하는 원인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퇴행성 변화가 와서 디스크가 약해진 상태에서 뭐 갑작스럽게 무거운 물건을 든다 할지, 갑작스럽게 자세 변화를 한다 할지, 또는 뭐 무거운 넘어지시거나 또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시는 외상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 디스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드물게는 이제 화장실 사용하는 경우나 아니면 심한 기침을 했을 때도 허리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자고 일어나서 누가 내 허리를 자는 동안에 발로 밟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네. 근데 허리가 아프면 일단은 허리 디스크가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요. 아까 목 디스크처럼 다양한 질환이 있고 또 다양한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목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역시 증상하고 이학적 검사로 먼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할 때는 똑바로 누워서 무릎과 다리를 편 채로 다리를 올리면 신경이 당겨지기 때문에 다리가 쭉 당기는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바로 왼쪽 그림처럼 하지 직거상 검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양성 반응이 있으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그림인 CT와 맨 오른쪽 그림이 MRI 검사를 통해서 최종 확진이 가능합니다. 근데 흔히들 엑스레이를 보면서 뭐 디스크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디스크에서는 엑스레이에서는 디스크 확인이 어렵고요. 확진을 할 수는 없지만은 다만 이제 의심이 가는 병변에 변화가 있으면은 네. 확인 기본적으로 이제 증상을 확인하거나 디스크를 다음 검사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목 디스크처럼 허리 디스크가 있어도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 허리 디스크 치료는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네, 허리 디스크도 시간이 지나면은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충분한 기간의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또는 뭐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네. 할 수 없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디스크로 당장 통증이 심한 분들에게는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수술적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방법이 이제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 가장 널리 시행되는 것이 왼쪽에 보이는 이제 신경 성형술인데요. 국소마취를 한 다음에 꼬리뼈 주위로 이제 1에서 2mm 정도 되는 간단한 카테터를 삽입을 하고 손상된 디스크 부위까지 접근을 해서 치료 약물을 직접 투입해서 통증을 제거해주는 시술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이 고주파 수액 열 치료술이라고 해서요. 네. 주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나 방사통을 일으키는 작은 디스크를 고주파 기기를 삽입을 해서 그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디스크 내부를 태워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런 시술들은 시술 시간이 아주 짧고요. 네. 그다음에 피부 절개가 거의 없어서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고위험군 환자들, 당뇨병 환자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뭐 비교적 안전하고 또 간편한 비수술적 치료들인데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 역시도 이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들이 좀 잘 적용이 되지가 않는다면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하는 거겠죠. 네. 네.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네.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척추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없습니다. 일단은 증상하고 영상 검사를 면밀히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다양한 치료법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허리 질환은 일단은 신경하고 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회복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응증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이제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아지는 게 없고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시면은 다음 단계의 치료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디스크가 심하게 나와서 네. 그 증상,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거나 마비 증상이 발생하거나 대소변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네. 좀 더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2대 열어두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2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목을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1번 말고 2번부터 7번까지 수술을 했는데 5년 전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수술을 했는데 네. 이 손이 안 저리다가 예. 한 1년 전에부터 예. 해가지고 손이 저리고 예. 시리고 음. 그래서 팔에 힘이 약간 넘고 해서 MRI를 가서 다시 찍었는데 예. 그 수술한 부분은 이상이 없다더라고요. 1번부터 7번까지 그럼 뒤로 하신 건가요? 예, 뒤로. 아, 근데 이제 여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힘이 들어서 여기서 약을 심었는데 네네. 선생님께서 그거 한번 보시더만은 약간 신경이 흐른데 약간 검은 색깔이 띈다면서 요게 신경이 얘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차피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환자분이 수술하시는 방법은 뒤로 하기 때문에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않는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다시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는 아까 그 선생님처럼 그런 증상들, 팔이 저리거나 힘이 약간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사나 이런 치료를 먼저 적극적으로 좀 해보고요. 사실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시술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부위가 이제 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이제 어차피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런 치료법을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전방으로 접근해서 디스크 부분을 어떻게 제거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방법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지금 계속 받아야 되네요. 네, 약물 치료는 보통 우리가 그런 치료를 결정할 때는 6주에서 8주,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 뭐 6개월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치료를 해 보시고요. 그래도 좀 많이 불편감이 남아 있거나 어떤 증상의 변화가 크게 없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예, 저는 MRI도 찍고 많이 했는데요. 디스크 변성증이라 하는데, 예, 근데 요즘에는 어떤 치료를 받냐면 자꾸 꼬리뼈 주사를 맞아요. 또 그 전에는 척추에다가 또 어떤 그게 아마 일종의 진통제 모양인데 그걸 맞고 나면 건강은 괜찮다가 한 일주일 정도게 한다 또 아프고 꼬리뼈 주사도 마찬가지라요. 그것도 맞고 나면은 맞고는 괜찮은데 한 꼬리뼈에 조금 그는 좀 오랫동안 한 15일, 20일 가까이는 안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예, 근데 그 주사를 계속 맞아도 되는 건가? 지금 주사를 죄송하지만 몇 번이나 맞으신 것 같으세요? 꼬리뼈 주사는 제가 맞은 데가 그거는 거진 한 10번 가까이 맞았을 거예요. 아, 10번이요? 그다음에 네. 디스크 척추에 넣는 주사 있겠어요. 네네. 그거는 한 20번 맞았어요. 상당히 뭐 많이 치료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병원에 많이 다녔어요. 네네. 제가 평소에 운동은 좀 하시나요? 지금 안 씁니다. 예. 예? 예, 차를 쉬었습니다. 진짜. 운전하고 계셨군요. 네네. 예, 차를 쉬었습니다. 네네네. 아니, 평소에 평소에 이제 운전은 운동 평상시 아니요. 운전은 차는 많이 차로 또 네. 제가 한쪽 배가 없기 때문에 네네. 걸어 다니기가 힘이 들어서 꼭 자동차가 아니면 네네네. 예,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 진단을 일단 디스크 변성이라고 받으신 거죠? 예. 그 디스크 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만성적으로 요통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만약에 그 디스크에 의한 그런 증상이 유발되는지 유발 검사라는 걸 좀 먼저 해보고요. 디스크 안에 약을 넣어서 약을 넣어서 이제 압력이 높아졌을 경우에 같은 통증이 유발이 된다고 하면 그 디스크를 제거해주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뭐 나사못을 고정하거나 그 디스크를 골류 합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는데요.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것 같긴 하지만은 예.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이제 평소에 운동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걷는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네. 디스크 변성이 있는 환자분들이 요통이 있기 때문에 되게 운동을 많이 못 하세요. 못 하시면은 체중이 또 늘어나고 체중이 늘어나면 또 운동을 더 못하게 되시고 이렇게 어떤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일단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은 어차피 평지에서 걷는 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통증 때문에. 예. 근데 물속에서 걷거나 이렇게 하는 것부터 천천히 해서 수영장에서 걷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면은 몸무게 부담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근육이 붙으시고 인대가 튼튼해지면은 조금 더 저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주사 치료는 제 생각에는 잠깐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근데 이제 약을 타블렛을 된 약인데 노로코름하더라고요. 네. 그걸로 하루 3번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일종의 진통제 같기도 하고. 네네. 약 성분 할지 모르겠는데 그 약을 먹어도 그 약도 먹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예. 근데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계속 먹어도. 일단 약은 뭐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증상이 있으면 약을 드셔서 조금 움직일 수 있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디스크가 있어도 좀 하중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가볍게라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척추 외과 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뭐 디스크나 신경 이런 것보다도 이미 그거는 많이 연구가 됐기 네. 때문에요.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허리가 구부러지시는 분들이나 어떤 걸었을 때 또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는 할머니들, 연세 많으신 분들 볼 수 있는데요. 근위축증이 이제 발생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김용상 전문의 모시고요. 척추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허리 디스크의 수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자, 어떤 수술들이 있습니까? 네, 허리 디스크 수술도 역시 이제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미세현미경 디스크 절제술하고 네. 그다음에 내시경 디스크 수술이 있습니다. 미세현미경 디스크 절제술은 아주 수십 년간 사용된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3cm에서 4cm 정도의 절개 부위를 통해서 미세현미경을 보면서 네.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아주 좋은 편이지만은 상처가 약간은 크면서 근육을 약간 당겨주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근육 손상의 가능성이 뭐 적지만은 있는 편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발된 방법이 이제 투포트 내시경이라고 하는 시술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수술된 사진처럼 이제 크게 흘러나온 디스크들도 아주 손톱만한 두께의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초고화질의 내시경을 삽입해서 가운데 보이는 그림처럼 이제 정상에 가깝게 디스크를 제거를 해주는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내시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어떤 시술 방법으로 디스크 있는 경우에 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의 시술 방법으로는 힘든 전원 병변들은 충분하게 제거를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허리가 아픈 경우에 디스크 외에도 다른 질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척추 디스크와 가장 헷갈리는 질환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질환입니까? 네,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중년 이후에 이제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흔한 퇴행성 척추 질환 중에 하나고요. 주로 40대에 시작을 해서 50대, 60대에 걸쳐서 점점점 악화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여성의 흔한 편이고요. 네. 전방전이증이라는 것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한 4배 정도 발생률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정상적인 단면 사진입니다. 머리에서 이제 출발한 신경이 척추 후방에 위치한 척추관을 통해서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네. 허리를 많이 쓰시거나 나이에 따른 이제 퇴행성 변화가 동반이 되면서 이 척추관 내부에 황색인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후 관절면이 두꺼워지면서 허리신경을 전체적으로 압박해서 가운데 보이시는 사진처럼 까맣게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척추신경을 물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맨 오른쪽 그림처럼 물줄기가 내려오는 그런 수도관이 점점점 막혀가면서 물줄기의 흐름이 막혀서 신경이 눌리게 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선천적인 원인하고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후천적인 원인, 즉 그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이 되는 경우에는 신경근이 이제 서서히 이제 눌리게 되는 물리적인 압박과 더불어서 관이 자체가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신경 손상이 좀 가속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신경에 전기 생리학적인 변화가 동반이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목이 쫄려서 신경이 상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허리 디스크와 비슷하다고 하면서도 또 확실히 다른 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신경성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하는 복잡한 그런 네. 증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앉아서 쉬면은 좀 증상이 좋아지고요. 조금만 걸으면은 엉치가 빠질 듯한 통증하고 다리로 저림증하고 통증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서 결국은 또 앉아서 쉬게 되고요. 이렇게 가다서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런 증상을 신경성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쪼그려서 앉아서 쉬게 되면은 척추관 일부가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조금 네. 되면서 다시 이제 신경의 그런 증상이 완화가 되고 그래서 다시 걷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하지저림하고 이제 방사통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협착증은 주로 양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디스크는 한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증은 허리를 구부리고 숙이게 되면은 관이 넓어지면 증상이 조금 좋아지고요. 네. 디스크는 반대로 구부리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허리 디스크와는 달리 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추간판 탈출증하고 마찬가지로 심한 경유를 제외하면은 대개는 보존적 치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고요. 네. 만약에 이런 치료를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내시경적인 감압술이나 심한 경우에는 기구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도 이렇게 비수술적 방법이 좀 다양하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어떤 비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과 마찬가지로 꼬리뼈를 통해서 시행하는 신경송연술을 네.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 카테터 밑에 조그만 풍선이 달려갖고 풍선을 부풀려서 척추관 일부를 확장시켜주는 풍선 확장술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간편하고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협착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그 효과나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디스크 그런 시술에 비해서는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증상의 재발률도 약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심한 정도하고 MRI 같은 영상 검사 소견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이게 시술적인 치료로 성공률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건지 판단을 한 다음에 적극적인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도 증상이 심하고 비수술적 치료로는 조금 호전이 없다라고 하면 역시 수술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수술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준비된 그림을 좀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시는 사진과 같은 나사목 고정술이나 후방 감압술이 또는 단순 감압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이제 전통적으로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수술 부위 상처가 다소 크고 아까 전화 주셨던 분처럼 수술하지 않은 부위에 인접 분절에 변성이 오는 경우가 네.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네.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때문에 다음 그림을 보면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초고화질 내시경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충분하게 신경을 감압시킬 수 있는 투포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 전처럼 저렇게 심한 협착증 환자분들을 수술 후에 정상에 가까운 신경 단면으로 만들어주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아주 새끼 손톱 정도의 작은 상처하고 나사못이나 이런 기구 삽입이 없이 정상 조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시는 그림처럼 수술 전후 사진을 보아도 심하게 눌린 신경을 이제 효과적으로 감압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임상적으로나 영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김용상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네, 척추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나오는 사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이거는 실제로 네. 그 내시경을 하면서 촬영된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은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골화된 그런 단면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저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저렇게 정상적인 신경인데요. 저거를 제거하고 나면 저렇게 신경 단면이 보이게 아까 보이는 것처럼 확장이 되면서 네. 증상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고요. 밑에 보이신 거는 한 7mm 정도 보이는 상처, 기구가 들어갈 정도의 상처만 있으면은 충분히 감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된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저기 검사를 하니까 무록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무록이 악성도 있고 저기 무록도 있고 그렇는가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 또 뼈가 이렇게 뼈마디가 안 그렇더만 뚝뚝하게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게 그거 무록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그리 싶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실례지만은 무록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던가요? 저 척추에 그리 MRI도 찍으니까. 척추 신경에 무록이 있다고 그러던가요? 예.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그 척추 신경 안에 있는 무록은 양성종양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그 척추에서 소리 나는 그런 것과는 그렇게 큰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신경학적 신경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디스크나 이런 것처럼 네. 저림증이나 딱딱한 성질의 것이면은 신경을 심하게 누르기 때문에 마비 증상 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머님은 아직 그런 증상은 발생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근데 발밑이 그렇게 많이 저려요. 발바닥이요? 예. 이게 무록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도 눌리는 신경의 위치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증상에 조금 다른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수술해야 될까요? 그거는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거나 만약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는데 역시 증상이 낫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신경에 생긴 종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조금 큰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하시는 것도 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김용상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척추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모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들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척추를 좀 더 오래 유지하고 또 척추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되도록 무릎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엉덩이나 종아리, 다리에 있는 근육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허리에 부담이 좀 덜 할 테니까요. 또 같은 자세를 장시간 취하게 되면은 척추 관절이나 디스크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세를 조금씩 바꿔주시고 스트레칭 같은 걸 하시는 거 좋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운동을 통해서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을 탄탄하게 해주는 방법, 인대 같은 거는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근육을 탄탄하게 해주면은 조금 더 척추의 밸런스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허리가 문제 생겼을 때도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잘 버티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척추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은 가까이 있는 척추 전문의와 적절한 치료법을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를 적절히 바꿔주고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운동 해주라고 예방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상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목이나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 탈이 나게 되면은 기둥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목, 허리 질환의 대부분은 서서히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아주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 모두 목, 허리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 4, 5월은 A형 간염 환자가 갑자기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날 것이나 또 상한 음식은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지하수나 약수는 반드시 끓여 마시도록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확실한 예방법은 A형 간염 백신 접종을 하는 겁니다. 간단한 피검사로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없다면 백신을 접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